나는 결혼식 다음 날 아침, 신혼집의 침대에서 깨어났다. 옆자리가 텅 비어 있었고 그녀의 옷가지가 사라진 걸 깨달았을 때 내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맹세했다.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아니 영원히 그녀가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그녀의 편지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미안해, 오빠. 나 혼자서 유럽으로 갈게. 2달 동안 생각 좀 해볼게. 그 한 줄이 모든 걸 끝장냈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웃음. 아니, 그것은 광기의 시작이었다. 결혼식에서 그녀가 내 손을 잡고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맹세한 지 겨우 24시간도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왜 나를 버리고 혼자 신혼여행을 떠난 거지? 나는 그날부터 복수를 다짐했다. 공정하게, 잔인하게. 서울의 아침은 평소처럼 바빴다. 한강변의 고급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내 마음속에는 검은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민준, 32살, 대기업의 과장. 안정된 직장, 훌륭한 집안, 그리고 이제 무너진 결혼. 그녀, 지은은 내 대학 시절 연인이었다. 우리는 7년을 사랑으로 채웠다. 아니, 그렇게 믿었다. 그녀의 미소, 그 부드러운 손길, 밤마다 속삭이던 약속들. 모든 게 거짓이었나? 나는 커피를 끓이며 그녀의 짐을 확인했다. 캐리어가 사라졌고 여권도 없었다. 공항으로 달려갔다. 인천국제공항의 출국장. 그녀를 찾았지만 이미 비행기가 이륙한 후였다. 파리행. 유럽 신혼여행 티켓은 우리 둘이 함께 예약한 거였다. 그런데 그녀는 혼자 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아니, 울지 않았다. 분노가 눈물을 삼켰다. 지은아, 내가 왜 그랬는지 알게 해줄게. 그리고 내가 한 짓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게. 집으로 돌아와 그녀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생각 좀 해볼게. 그게 다야? 7년의 사랑을 2달의 유럽 여행으로 바꿔치기? 나는 그녀의 소셜미디어를 열었다. 인스타그램. 그녀의 계정은 비공개지만 우리는 서로를 팔로우하고 있었다. 마지막 포스트는 결혼식 사진. 영원한 사랑. 해필리에버레부터 해시태그가 비아냥거리는 듯 했다. 나는 친구들에게 연락했다. 지은이 유럽 갔어. 혼자. 그들은 놀라워했다. 뭐? 왜? 나도 몰랐다. 하지만 곧 알게 될 터였다. 첫째 날은 고통이었다. 신혼집은 텅 빈 유령의 집처럼 느껴졌다. 침대 시트에 그녀의 향수 냄새가 배어 있었다. 나는 술을 마셨다. 소맥 1캔, 2캔 기억이 스쳤다. 우리 첫 데이트, 남산타워에서 키스한 그날. 그녀가 오빠, 나랑 결혼해줄래? 라고 속삭이던 순간. 이제 그 모든 게 더러운 거짓말로 변했다. 나는 그녀의 핸드폰 번호를 눌렀다. 꺼져 있었다. 메시지를 보냈다. 돌아와. 이야기하자. 이 답이 없었다. 둘째 날, 나는 회사에 휴가를 냈다. 상사가 물었다. 신혼여행은 어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아직 안 갔어요. 속으로는 피가 끓었다. 집에서 그녀의 일기를 찾았다. 숨겨진 서랍 속에. 페이지마다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민준 오빠는 너무 완벽해. 하지만 뭐. 다음 페이지가 찢겨 있었다. 누군가 훔쳐간 듯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나? 나는 그녀의 친구에게 연락했다. 수진이, 대학 동기. 지은이 왜 유럽 갔어? 혼자. 수진은 망설였다. 오빠, 나중에 이야기할게. 지은이가 말하길 그녀는 끊었다. 그 망설임이 모든 걸 말해주었다. 배신. 그녀의 친구들조차 나를 배제하고 있었다.
나는 분노로 떨었다. 좋아, 지은아. 내가 게임을 시작했어? 나도 플레이할게. 그날 밤,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복수. 하지만 공정하게. 그녀가 나를 버린 대로 그녀의 삶을 무너뜨릴 거다. 먼저 그녀의 비밀을 파헤쳐야 했다. 나는 그녀의 이메일을 해킹했다. 비밀번호는 우리 기념일, 어리석게도. 이메일 상자에 파리행 티켓 확인서가 있었다. 그리고 한 통의 메시지. 사랑해, 기다릴게. 2달 후에 만나자. 발신자, 제이. 누구지?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제이는 그녀의 전 남자친구, 재훈. 5년 전 헤어진 그놈. 그는 지금 프랑스 파리에 산다. 예술가라고, 그 개자식. 모든 게 연결되었다. 결혼식은 연극이었다. 그녀는 나와 결혼해 가족의 압박을 피하고 재훈에게로 도망칠 계획을 세운 거다. 2달 그녀가 유럽에서 재훈과 신혼처럼 지내는 동안 나는 서울에서 혼자 썩어가는 개처럼. 나는 울부짖었다. 지은아, 내가 날 속였어. 이제 내 차례야. 나는 재훈의 소셜미디어를 뒤졌다. 그의 인스타. 파리의 카페 사진들. 최근 포스트, 곧 올 사람 기다려, 그 아래 댓글에 지은의 계정. 하트 이모지. 증거였다. 나는 스크린샷을 찍었다. 증거를 모아야 했다. 복수는 서두르면 안 된다. 나는 변호사를 불렀다. 이혼 전문가. 재산 분할, 명예훼손, 모든 걸 준비하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객님, 이건 전쟁이네요. 첫 주가 지났다. 그녀로부터 연락이 왔다. 사진 한 장, 네펠탑 앞에서 웃는 그녀. 캡션, 생각 중이야. 나는 답했다. 즐겨. 하지만 돌아오면 모든 걸 잃을 거야. 그녀는 읽고 무시했다. 그 무시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헬스장에 갔다. 몸을 단련했다. 정신을 단련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다짐했다. 오늘도 한 걸음 그녀를 무너뜨리기 위해. 한 달째. 그녀의 소셜미디어에 재훈과의 사진이 올라왔다. 은밀하게, 하지만 나는 봤다. 그들의 손이 스치는 장면? 나는 분노로 미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계획을 세웠다. 그녀가 돌아올 때 공항에서 기다릴 거다. 그리고 그녀의 가족, 친구들, 회사의 모든 걸 폭로할 거다. 그녀의 완벽한 이미지를 산산조각 내겠어. 하지만 복수는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더 깊이 그녀의 마음을 파괴할 거다. 그녀가 나를 사랑했다고 믿었던 그 감정을 도구로 바꿀 거다. 나는 그녀의 약점을 알았다. 그녀는 외로움을 두려워했다. 가족의 기대를 짊어진 외동딸. 이제 그 모든 걸 빼앗아 줄게. 2달이 시작되었다. 매일이 지옥이었다. 회사에서 동료들이 물었다. 신혼여행은? 나는 미소 지으며 즐겁게 다녀왔어 라고 거짓말했다. 속으로는 그녀의 사진을 보며 이를 갈았다. 파리의 거리, 로마의 분수, 베니스의 운하. 그녀의 인스타는 여행 일기처럼 가득 찼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재훈의 그림자가 보였다. 댓글에 그의 계정. 뷰티풀 에즈 오르이즈, 그 개자식. 나는 그녀의 비밀을 더 파헤쳤다. 재훈의 과거를 검색했다. 그는 한국에서 도망친 놈이었다. 빚더미, 마약 스캔들. 프랑스로 망명한 지 5년. 지은은 그걸 알면서도 갔다. 왜? 그녀의 사랑은 병들었나? 아니면 나에 대한 증오? 나는 그녀의 일기를 다시 펼쳤다. 찢긴 페이지 옆에 메모. 재훈 오빠가 날 구해줄 거야? 민주는 너무 안전해. 지루해. 안전.
지루. 7년 동안 내가 그녀를 위해 포기한 것들. 내 꿈, 내 자유. 그녀를 위해 서울에 정착했다. 그녀의 가족을 위해 과도한 선물을 샀다. 그게 지루함의 대가? 나는 웃었다. 이제 그녀가 지루함을 맛보게 할게. 영원한 지루함, 후회 속에서. 나는 그녀의 가족에게 연락했다. 장모님. 지은이가 유럽 갔어요. 혼자 장모님은 놀라지 않았다. 그 애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 미안해, 민준아, 그녀도 알았어. 가족 전체가 나를 속인 거? 장인어른이 전화했다. 민준아, 지은이가 실수한 거야. 용서해줄 수 있니, 용서? 그 단어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 아버님, 그 애가 재훈과 함께 있는 거 아세요? 침묵.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가족 모임이 열렸다. 지은의 집에서. 나는 갔다. 차분하게. 지은이가 왜 그랬는지 압니다. 장모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재훈 그놈 때문이야. 지은이가 아직 5년 전 일인데?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혼할 겁니다. 재산은 공정하게. 장인어른이 소리쳤다. 민준아, 내가 그렇게까지. 나는 대답했다. 아버님, 가족이란 서로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지은이는 저를 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와 술을 마셨다. 기억이 떠올랐다. 결혼식 리허설. 그녀가 드레스를 입고 나와 오빠, 나 예뻐? 라고 물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그날 밤, 우리는 사랑을 나눴다. 다음 날, 그녀는 떠났다. 그 섹스는 작별 인사였나? 나는 구토가 날 것 같았다. 더러움. 배신의 냄새. 복수 계획을 구체화했다. 단계 1. 증거 수집. 재훈의 과거를 파헤쳤다. 한국 경찰 기록. 마약 유통 혐의, 도주. 프랑스에서 예술가로 위장. 나는 프라이빗 인베스티게이터를 고용했다. 파리에 가서 재훈과 지은의 만남을 찍어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가치 있었다. 일주일 후 사진이 왔다. 호텔 로비에서 키스하는 그들. 증거. 단계 2. 그녀의 직장. 지은은 마케팅 회사 과장. 완벽한 커리어 우먼. 나는 익명 이메일을 보냈다. 귀사의 직원 김지은 씨가 결혼 직후 불륜으로 유럽 여행 중 첨부 사진. 그녀의 상사가 연락할 거다. 그녀의 이미지가 무너질 거다. 그녀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오빠, 왜 그래? 나한테 왜? 나는 답했다. 왜? 내가 날 버렸으니까. 그녀, 재훈 오빠가. 나를 설득했어? 미안해, 미안. 그게 다야? 나는 통화를 걸었다. 그녀가 받았다. 지은아, 내가 무슨 짓 한 줄 알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빠, 제발. 가족한테 말하지 마. 나는 웃었다. 이미 말했어. 그리고 더 할 거야. 그 통화 후 나는 자유로웠다.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다. 분노가 나를 채웠다. 나는 친구들을 만났다. 대학 동기들. 민준아, 이혼. 왜? 나는 이야기를 했다. 그들은 충격받았다. 그년 미쳤어. 한 친구가 말했다. 복수해. 제대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 거야. 한 달 반 그녀의 인스타가 조용해졌다. 재훈과의 사진이 사라졌다. 그녀가 불안해하는 게 느껴졌다. 나는 그녀의 친구 수진에게 다시 연락했다. 지은이 재훈과 같이 있는 사진 봤어. 수진이 울었다. 오빠, 지은이가 후회해. 돌아올게. 후회. 너무 늦었어. 나는 자신의 삶을 재건했다. 헬스, 독서, 새로운 취미, 골프.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녀를 생각했다. 그녀의 약점. 그녀는 항상 오빠 없인 못 살아라고 했어. 이제 그걸 이용할 거다. 그녀가 돌아올 때 나는 그녀를 기다릴 거다. 하지만 사랑하는 남자가 아니라 복수의 악마로. 마지막 주 그녀의 비행기 티켓이 취소되었다. 아니, 변경. 서울행. 그녀가 돌아온다. 나는 공항으로 갈 준비를 했다. 꽃다발 대신 이혼 서류를 들고. 그리고 더 많은 폭탄을. 하지만 그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민준아, 지은이가 임신했어, 임신. 내 아이. 아니, 재훈의. 장모님의 눈빛이 모든 걸 말했다. 재훈 거야의 내 세계가 무너졌다. 다시. 복수가. 더 잔인해져야 했다. 임신. 그 단어가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의 뱃속의 재훈의 아이, 우리의 결혼, 그 모든 게 그녀의 도피 계획을 위한 도구였다. 나는 장모님을 쳐다봤다. 언제 알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한 달 전 지은이가 말했어. 한 달 전 그녀가 파리에서 재훈과 침대에 누워 내 아이가 아닌 그의 씨를 품었을 때. 나는 집을 나섰다. 한강다리 위에서 담배를 피웠다. 바람이 차가웠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내 마음처럼. 복수는 이제 개인적인 게 아니었다. 그 아이까지. 하지만 아이는 죄가 없다. 아니, 그 아이는 증거다. 그녀의 배신의 열매. 집으로 돌아와 계획을 수정했다. 단계 3. 가족 파괴. 나는 장인어른에게 모든 증거를 보냈다. 사진, 이메일, 재훈의 과거. 아버님, 이게 지은이의 선택입니다. 그는 전화했다. 민준아, 이건 가족의 치욕이야, 치욕. 나도 치욕받았어. 7년 동안의 사랑이. 그녀로부터 연락이 폭주했다. 오빠, 제발. 아이는 내 거야, 거짓말. DNA 테스트를 제안했다. 그녀는 동의했다. 하지만 그건 나중 일. 지금은 그녀를 고립시켜야 했다. 나는 그녀의 회사에 익명으로 폭로했다. 뉴스 기사처럼. 유명 기업 마케터. 결혼 다음 날 불륜 유럽행 그녀의 동료들이 소문을 퍼뜨릴 거다. 친구들 모임. 나는 술자리에서 털어놨다. 지은이가 임신했어. 재훈의 친구들은 경악했다. 미친. 민준아, 이혼하고 끝내. 하지만 나는 끝내지 않을 거다. 아니, 그녀가 평생 후회하게 할 거야. 재훈에게 직접 연락했다. 그의 번호를 인베스티게이터에게서 얻었다. 얘야, 이 개자식. 지은이 데리고 뭐 하는 거야? 그는 프랑스 억양으로 웃었다. 민준. 오랜만이네. 지은이가 선택한 거지, 선택. 그녀를 세뇌한 거다. 내 과거, 마약. 한국 경찰에 알릴까? 그는 침묵했다. 그건 옛날 일이야, 옛날. 다시 시작할 거야. 나는 재훈의 프랑스 생활을 파헤쳤다. 그의 갤러리, 예술 전시. 후원자들. 나는 익명으로 그들에게 보냈다. 이 예술가의 한국 과거, 마약 도주자, 그의 커리어가 무너질 거다. 지은의 연인이 파괴되면 그녀도 무너질 테니까. 그녀가 돌아오는 날 인천공항. 나는 기다렸다. 검은 코트, 손에 이혼 서류. 그녀가 나왔다. 캐리어를 끌며 피곤한 얼굴. 배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그녀가 달려왔다. 오빠, 나는 밀어냈다. 접근하지 마.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이야기하자. 우리는 카페로 갔다. 공항 카페. 그녀가 말했다. 재훈 오빠가 나를 사랑해준다고.
오빠는 너무 바빴어? 회사에서 승진 위해, 그녀를 위해. 그리고 임신. 내 거라고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재훈의. 하지만 오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미쳤어? 나는 서류를 내밀었다. 서명해. 이혼. 그녀가 울었다. 오빠, 제발. 가족. 그 가족이 나를 배신했어? 나는 녹음기를 켰다. 내가 재훈과 키스한 사진 봤어. 회사에도 보냈어.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왜? 내가 날 버렸으니까. 공항을 나서며 나는 그녀를 버려뒀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그날 밤 그녀의 가족이 왔다. 장모님, 장인어른. 민준아, 지은이를 용서해. 나는 문을 닫았다. 늦었어요. 다음 날 뉴스가 터졌다. 그녀의 회사 스캔들. 온라인에 퍼졌다. 신혼부부의 배신, 아내의 유럽 불륜. 이 그녀의 이름이 도처에. 나는 TV를 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기쁨이 아니었다. 공허함. 복수가 이렇게 텅 빈 것인가? 그녀가 집으로 왔다. 문을 두드리며. 오빠, 나 집에 들어갈게. 나는 열어줬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회사에서. 잘렸어. 좋았어. 재훈 오빠가. 연락 안 와에 더 좋았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 선택이야. 우리는 앉았다. 그녀가 무릎 꿇었다. 오빠, 사랑해. 재훈은 실수였어. 사랑. 나는 웃었다. 증명해. 그녀가 키스하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늦었어. 하지만 아이는 어떻게 할 거야? 그녀가 배를 만졌다. 낳을 거야. 오빠가 도와줄래? 도와? 그 아이를 보며 평생 후회하게? 아니, 더 나은 아이디어. DNA 테스트 후에 보자. 그녀가 동의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았다. 그건 재훈의 피. 복수의 다음 단계? 재훈 파괴. 나는 그의 갤러리에 이메일 보냈다. 증거 첨부. 이 남자는 범죄자. 그의 전시가 취소되었다. 프랑스 뉴스에 실렸다. 그는 지은에게 연락했을 거다. 내 탓이야. 그녀의 고립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절박함 속의 분노. 오빠, 왜 이렇게 잔인해? 잔인? 내가 시작했어. 고립. 그녀의 삶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건 중독적이었다. 매일 그녀의 메시지. 오빠, 도와줘. 나는 무시했다. 회사에서 그녀의 소문이 돌았다. 그 여자, 결혼 다음 날 바람피워 그녀는 직장을 잃었다. 가족은 그녀를 버렸다. 장인어른이 말했다. 지은아, 내가 한 짓이야. 그녀는 혼자였다. 나처럼. 나는 그녀를 집에 들였다. 동정심. 아니, 통제. 여기 있어? 하지만 조건이야. 그녀가 물었다. 뭐? 모든 걸 솔직히 말해. 그녀가 털어놨다. 재훈과의 재회. 1년 전 우연히 만난 파티. 그 오빠가 날 자유롭게 해줘. 자유? 나와의 삶이 감옥이었나? 그녀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결혼식 후 후회했어. 하지만 이미 티켓 샀고 후회. 그럼 왜 사진 올렸어? 재훈과 그녀가 울었다. 자기 합리화. 오빠를 질투하게 하려 했어. 어리석은? 질투 대신 나는 칼을 갈았다. DNA 테스트 결과가 나왔다. 재훈의 아이, 그녀가 무너졌다. 오빠, 나 어떡해? 나는 말했다. 나. 하지만 혼자 그녀의 눈에 증오가 스쳤다. 오빠도 잔인해. 맞아. 이제 나도 변했다. 재훈이 한국으로 왔다.
그녀를 구하러. 공항에서 기다리던 그녀. 하지만 나는 먼저 만났다. 카페에서. 얘야, 지은이 건드리지 마. 그는 웃었다. 너 때문에 내 삶 망쳤어. 나 때문에? 내 과거 탓이지. 우리는 싸웠다. 주먹이 오갔다. 그의 코피가 흘렀다. 경찰이 왔다. 민준 씨, 폭행. 나는 미소 지었다. 자위방어. 재훈은 체포되었다. 마약 혐의 재수사. 그의 프랑스 생활이 끝났다. 그는 지은에게 말했다. 내 남편 미쳤어. 그녀가 나에게 왔다. 오빠, 왜 재훈 오빠를? 내 사랑을 지키려고. 아니, 내 미래를 파괴하려고. 그녀의 임신이 진행되었다. 배가 불러왔다. 나는 그녀를 돌봤다. 음식, 병원. 하지만 사랑이 아니었다. 통제. 밤마다 그녀가 속삭였다. 오빠, 우리 다시. 나는 침묵했다. 내 마음은 얼음. 친구들이 말했다. 민준아, 그만해. 이혼하고 새 출발로.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의 고통이 내 상처를 치유했다. 그녀의 친구 수진이 찾아왔다. 지은이가 자살 생각해. 자살? 나는 동요했다. 정말 수진이 울었다. 내 복수가 너무해. 그날 밤 그녀와 대화했다. 지은아, 내가 날 망쳤어. 7년을. 그녀가 말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아이 때문에. 아이, 그 아이가 우리의 연결고리. 하지만 나는 말했다. 아이 낳고 떠나. 영원히. 고조. 그녀의 출산일이 다가왔다. 병원에서. 나는 기다렸다. 아이가 태어났다. 여아. 그녀가 안고 울었다. 이름은 지민으로. 지민. 나의 이름 일부. 그녀의 속죄. 나는 안아봤다. 부드러운 피부. 순간 후회가 스쳤다. 이 아이는 무슨 죄? 하지만 복수는 계속되었다. 재훈은 감옥에 갔다. 5년형의 그녀가 알게 됐다. 오빠, 내가 한 짓. 나는 인정했다. 공정하게. 내가 내 인생 훔쳤으니까?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더 이상 약하지 않았다. 오빠, 나도 싸울게. 싸움. 그녀가 변호사를 불렀다. 양육권 소송. 아이 데리고 갈 거야. 나는 웃었다. 좋아. 하지만 내 삶은 이미 끝났어. 소송이 시작되었다. 법정. 그녀의 변호사가 말했다. 고객님은 배신당한 피해자. 남편의 복수가 과도하다. 과도? 나는 증언했다. 그녀가 결혼 다음 날 떠났습니다. 불륜, 임신녀. 판사가 물었다. 증거는 사진, 녹음, 모든 게 나왔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다. 법정 밖에서 그녀가 말했다. 오빠, 이 아이는 우리 거야. 우리? 내 실수야. 아이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다. 그녀의 어머니가 왔다. 민준아, 지은이를 봐. 후회해. 후회. 너무 늦었어. 재훈의 재판. 나는 증인으로 나갔다. 그는 마약상. 지은을 유혹했다. 재훈이 소리쳤다. 거짓말. 하지만 증거가 산더미. 그는 7년형. 그녀가 병원에서 알았다. 재훈 오빠가. 왜? 나는 말했다. 내 사랑의 대가. 그녀의 삶은 파괴됐다. 직장 없음, 친구들 떠남, 가족의 냉대. 그녀가 나에게 매달렸다. 오빠, 용서해. 나는 유혹됐다. 그녀의 눈물, 그 익숙한 미소. 하지만 기억했다. 에펠탑 앞 사진. 아이 지민이가 자랐다. 3개월 후 그녀가 돌보고 나는 봤다. 하지만 감정은 없었다.
복수의 끝이 보였다.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린 후 놓아줄까? 아니, 영원한 속박. 예상치 못한 반전. 그녀의 일기 다시 찾았다. 숨긴 곳에. 민준 오빠를 사랑하지만 재훈의 자유가 부러워. 하지만 이제 후회. 아이를 위해 싸울 게 후회. 진심인가? 나는 흔들렸다. 그날 밤 폭풍. 그녀가 소리쳤다. 오빠, 나도 증오해. 내 복수가 날 죽여. 그녀가 칼을 들었다. 부엌 칼 내 목에. 죽여줄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해바이 그녀가 떨었다. 칼이 떨어졌다. 그녀가 무너졌다. 미안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나도 파괴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제 끝내자. 이혼 서명. 양육권은 공동. 하지만 그녀는 떠났다. 아이와 함께 시골로. 나는 혼자 남았다. 승리. 아니, 공허. 그녀의 마지막 말, 오빠, 내가 이겼어. 하지만 잃었어. 1년 후, 지민이는 1살. 나는 주말에 봤다. 그녀의 집, 제주도 작은 마을. 그녀가 변했다. 마른 몸, 피곤한 눈. 오빠, 와줘서 고마워. 나는 지민이를 안았다. 잘 크네. 그녀가 말했다. 내 덕분이야. 재훈은 감옥. 그녀는 그를 잊었다. 오빠, 그때 왜 그랬어? 나는 대답했다. 아파서. 그녀의 눈에 공감. 나도. 우리는 이야기했다. 과거, 미래. 이혼 후, 새 남자. 그녀가 웃었다. 아니. 지민이와 나도. 새 삶, 회사 승진, 새로운 친구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밤의 꿈, 그녀의 배신, 내 복수. 깨어나 땀에 흠렀다. 복수는 공정했나? 그녀는 잃었다. 직장, 명예, 사랑. 나도. 신뢰, 사랑. 최종 대면. 서울 카페. 그녀가 말했다. 오빠, 용서할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우리는 울었다. 7년의 눈물.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그녀의 편지. 민준 오빠, 내가 날 구했어. 복수로 구했어? 그녀가 깨달은 자유. 나는 웃었다. 인생은 드라마. 배신, 복수, 용서. 지민이의 웃음소리가 미래였다. 에필로그. 2년 후, 우리는 친구, 지민이의 부모로. 사랑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평화가 왔다. 복수의 대가는 컸지만 가치 있었다. 공정하게.